2017년 경찰 2차 채용 형법 해설 강의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제 1번부터 봅시다. 1번은 사실 4번 지문이 자주 나오는 출제되는 지문은 아닌데 1번, 2번, 3번이 너무 쉬운 판례라서 요 1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1번은 틀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1번 잠깐 보면은 우리 봐봐. 요거부터 봅시다. 지금 갑이 강제추행을 했어. 3번의 상습성을 가지고 강제추행을 했는데 이 강제추행을 할 때는 상습 강제추행 규정은 없었어. 그런데 강제추행 규정이 상습 강제추행 규정은 없고 단순 강제추행 규정만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형법이 개정이 돼서 단순 강제추행 규정은 그대로 있고 상습 강제 규정이 새로 생겼어. 새로 생긴 경우에 그 다음에 이 갑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 이 상습 강제추행 규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해야 되냐, 아니면 얘가 위반한 것은 단순 강제추행 규정이니까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범죄의 성립부는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이에요. 행위시법. 이 갑이 위반한 법도 뭐? 강제추행 위반했고 강제추행을 위반했지 상습 강제추행 규정을 위반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야. 그지? 강제추행을 할 때는 이런 법은 세상에도 없었어. 그러면 얘는 이 법을 위반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얘에 대한 재판을 할 때는 상습 강제추행 규정을 적용해서 재판해야 돼? 강제추행 규정을 적용해서 재판해야 돼? 강제추행 규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해야 돼. 얘는 이 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봅시다. 시행되기 이전에 상습 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 강제추행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해서 행위시에 있던 법, 강제추행 규정, 행위시법에 기초해서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맞죠? 이 경우 그 수출건도 상습 강제추행 가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한마디로 갑이 위반한 것은 강제추행이고 갑이 위반할 때는 상습 강제추행 규정이 없었으니까 상습 강제추행 규정으로 처벌하지 말아라. 맞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허위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범죄는 행위 당시로 판단을 하는 거야. 행위 당시에 범죄가 어떻게 됐대?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렀대. 여러분들 우리 형법에서 한 번 기수는 무슨 영원한 기수, 그지? 그럼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렀으면은 그 나중에 판례가 변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기수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쉽게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것도 최신 판례였죠, 여러분들. 됐고 2번, 3번. 요거 용례가 틀렸죠, 이번에. 사회봉사명령. 이거 틀린 사람은 처음이에요, 처음. 그죠? 물론 이걸 알기 전에 일단 소급표 금지 원칙 잠깐 보면은 2000년 9월 3일 날 갑이 동성애를 하고 2017년 9월 8일 날 동성애 금지법, 동성애 시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한다는 형법이 생겼을 때 이 법은 이 9월 8일 이후에만 효력을 갖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후에 동성애를 한 사람은 벌금 100만 원에 처벌받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기 9월 3일 날 동성애 한 사람한테는 소급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억울하잖아요. 얘가 이 동성애를 할 때는 동성애는 법 위반이 아니야. 범죄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범죄 저지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 이게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야. 맞아? 그런데 소급표 금지 원칙은 뭐에만 적용되냐? 뭐에만? 동성애라는 범죄와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한다는 형벌에 관한 형법이 소급 적용 금지된다는 거야.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은 뭐에 대해서만? 형법에서만 적용되는 거야. 형법만. 그럼 형법이 아닌 대표적으로 뭐? 보완처분은 새롭게 만든 보완처분을 소급 적용할 수가
있다. 보완처분 형법이 아니니까. 맞죠? 그런데 보완처분 중에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안 되는 거 뭐가 있었어? 사회봉사명령. 그죠? 이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이 뭐와 같냐? 노가다 하는 거랑 거의 맞기 때문에 뭐랑 같냐? 형벌과 거의 비슷한 면이 있다.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은 보완처분이지만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다. 그지? 그래서 신법을 적용한 것, 그지?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안 된다. 뭐는? 사회봉사명령은. 됐죠? 그래서 보완처분은 다시 보완처분은 형법이 아니니까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보완처분 중에 사회봉사명령은 그 실질이 형법과 같으니까 형벌과 같으니까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됐죠? 그 다음에 요게 자주 나오는 등장하는 지문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기본은 있어요. 기본은 봅시다. 여러분들 몰수는 봐봐. 몰수는 왜 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몰수는 이득 박탈. 그죠? 이득 박탈. 지금 공무원이 100억을 뇌물로 받았어. 그걸 내비두면은 사회 정의가 안 맞단 말이에요. 사회 정의에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100억을 가져가야 돼. 100억을 얻은 이득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야. 그게 몰수의 취지야. 맞죠? 그러면 봅시다. 우리 한 거. 갑이 을을 뇌물로 예를 들어서 10억을 줬다. 근데 을이 이 10억을 자기가 갖고 있다가 그대로 반환했다. 10억을 갖고 있다가 그대로 반환했어. 그러면 을은 이득을 얻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을한테 몰수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갑한테. 그러면 을한테 몰수하기 위해서는 을이 이 10억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얻었어야 돼. 따라서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야. 맞는다. 따라서 맨 끝에 봅시다. 말한다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XX.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죠? 얘가 취득을 해야만, 현실적으로 취득을 해야만 얘한테 몰수를 할 수 있다는 거. 맞잖아요. 그죠? 우리 했었잖아. 그죠? 을한테 몰수하기 위해서는 을이 얻은 이득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현실적으로 취득한 때를 말한다. 맞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그래도 4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죠? 1번 아는 거죠. 그지? 2번 아는 거지. 3번 아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4번도 우리 기본은 아는 건데 이거를 기본을 여기에 적용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뿐이야. 그지? 말만 조금 돌려놓은 것 뿐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2번 인과관계 봅시다. 일단 이번에 3번 지문 요건 쉽게 나왔어. 조문 문제야. 조문 문제. 그죠? 조문에서 어디를 많이 바뀌어? 여기를 쏙 뺀단 말이야. 여기를 쏙 빼. 여기 쏙 빼는데 요거는 안 빼고 문제를 냈어. 그래서 여기 봅시다. 지금 갑과 을이 병의 총도 발사하고 갑도 총을 발사했는데 원수 을이 사망을 했어. 얘 총을 맞아서 사망을 하고 얘 총알은 안 맞았어. 그러면 갑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얘는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살인, 기수. 얘는 총을 발사는 했어. 범죄는 했지만 결과도 발생을 했어. 근데 그 결과는 자기 때문에, 즉 자기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없어? 인과관계가 없어. 없을 때 얘는 병은 인과관계가 없을 때 무죄예요, 미수예요? 총은 발사했는데 죽긴 했는데 얘 때문에 죽은 건 아니야. 미수야, 미수. 무죄는 아니야. 총을 발사했는데 그지? 실행의 착수로 나갔기 때문에 무죄는 아니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야, 미수. 맞죠? 그럼 여기 봅시다. 어떤 행위라도 제 요소의 위험 발생 연결되지 아니한 때는, 즉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어지지 않는다. 즉 기수가 되지는 않는다. 뭐가 된다? 미수가 된다. 미수가. 그런데 만약에 이 지문을 좀 어렵긴 했으면 어디를 싹 뺐어? 여기를 싹 빼는 거야. 싹 빼서 인과관계가 없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문 등장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됐습니다. 넘어가서 1번 봅시다. 1번. 지금 1에 강타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의사의 수술 지연 등의 과실이 인정이 됐어. 그런데 1 범죄 행위가 어떤 범죄야? 강력한 범죄야. 강력한 범죄. 그럼 이 중간에 어떤 다른 조건이 개입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1행위와 결과 사이, 그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 인관계를 인정을 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판례 봅시다. 피해자를 폭행했어. 그죠? 제일 범죄 행위를 했는데 결국 사람이 숨으려다가 사망을 했어. 사망. 그죠? 결과는 발생했어. 그런데 중간 원인이 뭐였어? 왜 죽었어? 폭행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뭐? 이거를 피하려다가, 그죠? 숨어있던 피고인이 당구치는 기회에서 피해자가 숨으려다가 실족사했어. 숨으려다 실족사.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을 때릴 때 사람이 숨는다는 거, 이거는 통상적인 거야? 이례적인 거예요? 때리는데 사람이 숨는다. 통상적인 거잖아. 통상적인 거. 그지? 그러면 통상적인 상황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일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만약에 완전히 이례적인 상황이 들어왔다면은 그때는 일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거. 대표적으로 판례 뭐가 있었어? 때렸는데, 그지? 뇌압이 상승해서 사망 경우. 그지? 뇌압 상승은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했어. 그죠? 그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요 도급 사건. 그죠? 이것도 문제 너무 쉬웠지. 맞아? 도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일을 맡기는 거야. 맞죠? 거기서 사고가 발생했어. 그죠? 전문가가 영업 어떤 그 건설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어. 그럼 사고에 대해서 누구만 책임진다? 전문가가 책임지지. 얘 책임질 필요 없잖아. 비전문가잖아. 얘가 어떻게 지휘 감독을 해. 그죠? 그래서 이 사고에 대해서는 얘는 책임지지가 않는다. 됐지? 그러면 답은 2번이지. 2번. 2번이 틀린 거죠.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고의에 대한 설명 가겠습니다. 고의. 그러면 지금 1번은 무슨 범죄를 하고 있느냐?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하고 있어.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뭐야?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내가 허위 문서를 만들겠다는 생각하에 허위 공문서를 만드는 거지. 그죠? 그런데 얘는 봐봐. 먼저 출장 조사한 다음에 출장 내용이 변동이 없다는 확신하에 이 문서를 작성했대. 그러면 얘는 나 허위 문서 만들어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서를 만든 거야? 아니면은 진실한 내용을 그대로 만들겠다는 생각하에 만든 거야? 진실한 내용을 쓰겠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뭐가 없다? 고의가 없다. 볼 수 없다. 범위가 있었다 볼 수 없다. 맞지? 그 다음에 2번. 우리 고의는 기본적으로 뭘로 돼 있느냐? 인식과 의사로 이루어진 범죄야. 우리 구성 요건에는, 범죄를 구성하는 구성 요건에는 객관적 구성 요건이 있고 주관적 구성 요건이 있어. 근데 주관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게 뭐야? 첫 번째, 고의. 그 다음에 고의랑 차별되는 게 또 하나 뭐가 있었어? 목적. 맞죠? 고의랑 목적은 틀려. 그래서 고의라는 것은 범죄 자체를 하겠다는 의사.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고의랑 목적이랑 헷갈려. 둘 다 의도는 비슷해. 의도 측면에선 비슷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고의는 범죄 자체에 대한 것이 고의고, 범죄 자체에 대한 의도는 고의가 되는 거고, 범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목적이야. 봐봐. 내가 지금 국방부 장관을 죽였어. 무슨 죄? 살인죄. 근데 나한테 내란 목적이 있었으면 내란 목적 살인죄, 내란 목적 없이 그냥 죽였으면 일반 살인죄. 맞지? 그럼 내가 하고 있는 범죄는 일단 무슨 범죄? 살인죄. 그러면 내가 살인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그거는 뭐가 되는 거야? 목적이 되는 거야. 목적. 그럼 내가
살인을 하겠다. 이 국방부는 자기를 죽이겠다. 그 의도는 살인을 하겠다는 의도니까 뭐가 되는 거야? 고의가 되는 거야. 고의. 맞아. 차이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의는 뭐? 목적이라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그래서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맞는 질문 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새로 목사에 분임한 피고인이 전임 목사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목사가 새로 부임해 왔어. 근데 전임 목사가 글쎄 성도들을, 회원들을 성폭행을 하고 뭐 그다음에 그 교회 자금을 횡령한다는 소문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새로운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다. 그지?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다. 겁는 단순한 확인에 해당한다.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죠? 사실에 적시할 수 없다. 맞죠? 고의는 없다.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이것도 최신 판례였는데 4번. 피고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 취급여 혐저의 합리성을 이른치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봅시다. 제일 중요한 거.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그러면 얘는 자기가 적법하게 체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불법하게 체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재량을 현저히 일탈했으니까 불법 체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불법 체포에 뭐가 있다? 고의가 있다. 맞죠? 됐고, 직권남용 체포죄랑 불법 체포죄랑 똑같은 거니까 직권남용 체포죄의 고의가 인정이 된다. 됐죠? 그래서 이 4번 최신 판례를 몰라도 1번, 2번, 3번 판례가 너무 유명한 판례들이어서 그죠? 이것도 문제 풀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3번은 답이 4번이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결과적 가중법. 결과적 문제 1번을 잠깐 보면 1번. 우리 형법상 상해랑 구별해야 될 게 폭행이야. 폭행. 상해랑 폭행. 언뜻 봐서 구별하기 좀 쉽진 않은데 우리 판례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상해라는 것은 생리적 기능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그래서 생리적 기능 훼손설이 상해고, 폭행은 생리적 기능의 훼손에 이르지 않는 신체의 완전성 침해가 폭행이야. 폭행. 그죠? 근데 자고 있는 여자를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머리를 밀어버렸어.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떤 생리적 기능,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아니면 신체의 완전성의 문제만 생겨? 완전성의 문제만 생기니까 머리 미는 건 뭐고? 폭행. 그죠? 근데 내가 여자를 때려갖고 기절시켜버렸어. 그지? 그럼 뭐야? 멘탈이 나가버린 거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상해. 됐지? 그럼 외워봅시다. 1번. 수면제 같은 약물 투여할 일시적 수면 일탈 분석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여기 봐봐.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의 장애가 초래. 여기가 뭐야? 생활 기능의 장애가 초래. 여기가 뭐야?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다. 그럼 뭐가 해당한다? 결국 이것도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맞지? 그 다음에 이거 결과적 방중범 제15조 2항 봅시다.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죄에 있어서 이게 무슨 죄? 결과로 인해서 중할죄. 결과적 가중범. 맞죠? 결과적 가중범에서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는 뭐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그죠?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은 예견할 수 없었으면은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요거 잠깐 봅시다. 봐봐. 강도를 하다가 그죠? 갑이 을한테
강도를 하다가 상처를 발생시켰어. 맞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 강도하다 상처 받겠으니까 강도 치상이 되는 거야. 그런데 강도 상처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상처를 무조건 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얘가 이 상처에 대해 어떤 잘못이 있어야 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 상처에 대해서 얘가 뭐가 있어야 되냐?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이 상처를 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예견 가능성이 없었을 때는 이 상처에 대해서 얘는 책임을 안 지는 거야. 안 지기 때문에 만약 이 상처에 대해서 과실 또는 예견 가능성이 없으면 얘는 이 상처에 책임을 안 지고 그때는 무슨 죄가? 강도치상이 안 되고 뭐만? 강도까지만 되는 거야. 강도까지만. 그래서 이 지문도 어렵게 나오면 뭐가? 요거 싹 빼지.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 이걸 싹 빼버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무죄가 된다는 거잖아. 무죄가. 그지? 이건 무죄가 되는 게 아니고 뭐? 기본 범죄는 되는 거니까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 요 지문이 싹 들어와 있어야 돼. 이거 싹 빼면 틀린 지문.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풀었어? 용례랑 어렵지 않았지. 그죠? 그러면 요거 부진정 열가적 가중법 봅시다. 요거 보면 아파트에 지금 을이 방화를 놓는 거야. 방화를 놓는데 고의로 부르질러 병을 죽이자라고 얘가 아파트에 불을 지르면서 병을 죽일 고의도 있었어. 맞지? 그러면 첫 번째 불을 지르자 방화의 고의. 맞지? 그 다음에 병을 죽이자 뭐? 살인의 고의. 그러면 고의가 합쳐져서 무슨 죄가 성립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는 그건 아니잖아. 그지? 부진정 결과적 가중은 고의 플러스 과실 형태도 성립하지만 고의 형태도 성립하는 거. 근데 이거 지금 고의 형태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방화에 대한 고의. 그 다음에 여기 사망에 대한 고의. 그래서 고의 플러스 고의 형태에 되는 거. 하나 범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 병을 죽이자. 병을 죽이다. 살인의 고의로 뭐? 사람을 죽였지. 그럼 뭐? 무슨 죄도 나올 수 있어? 살인죄도 나올 수가 있어. 맞아. 여기도 뭐? 고의. 근데 교수님, 살인죄는 고의를 하나 썼고 이건 고의를 2개 썼어요. 그 형량도 비교했더니만 얘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이고 사형 무기 7년 이상이고 얘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이에요. 이 두 범죄 중에 어느 게 더 중한 범죄 보니까 얘가 더 중하고 얘는 얘의 요건보다 하나 요건은 더 필요하는 특별법적 요건이네요. 그러면 이 두 범죄 중에 뭐만 성립한다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요거는 따로 성립하지가 않네요. 맞죠? 그럼 봅시다. 기본 문제를 통하여 요거 하나 더 하고 갑시다. 그럼 이번에는 을이 방화를 지면서 고의로 부르질러 아버지를 죽이자. 아버지. 여기에 아버지가 있는 거. 아버지. 그래서 불을 질렀어. 그러면 첫 번째 방화 고의 있고 아버지 죽이자 고의 결합형태에서 현조건조물 방화치사죄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죽일 고의로 아버지 죽였어요. 뭐 이번에는 그렇지, 존속살인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아까는 똑같이 이거 고의 하나 이건 고의야. 그런데 형량을 비교했다면 이번에 누가 더 세냐? 존속살이가 더 센 거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얘로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것도 인정을 하고 이것도 인정을 하되 상경일까 실경일까? 행위가 몇 개였어요? 얘는 지금 하는 행위 방화라는 행위 하나로서 그죠? 현조건조물 방화치사죄도 되고 방화라는 하나로서 사람도 죽였으니까 상경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실체적 경합 땡. 그죠? 너무 쉽게 나왔지 이거는. 됐고, 네, 4번 봅시다. 4번 결과적 가중범의 상해치사죄의 뭐? 공동정범. 그죠? 공동정범. 그러면 봅시다. 갑과 을이
병한테 상해를 가하는 거야. 상해. 그죠? 상해를 가하고 얘도 상해를 가해. 그러면 각각 일단 을은 같이 야 우리 병 상해 가하자. 상해에 대해서 공동 가공의 의사를 만들어줬어. 그죠? 그런데 갑이 상해하다가 갑의 상해로 얘의 상해로 얘가 상처를 발생시켰어. 맞죠? 그러면 갑은 이 상처에 대해서 예견가는 있으면 무슨 죄? 상해 치사죄. 그러면 을은 자기 상해로 상처를 입히진 않았어. 하지만 얘도 이거에 대해서 뭐가 있으면 고의가 있을 필요 있어. 뭐만 있으면 돼? 과실,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즉 을이 이 상처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상해 치사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상해 치사죄의 공동 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요 상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이 상해 치상이죠. 상해 치상. 이 상처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필요가 없고 뭐만 예견 가능성끼리만 있으면 되는 거. 맞아? 됐지? 그러면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잘렸네. 필요 어떻게 나왔죠? 4번이 없다. 그러면 맞는 질문이 되겠죠. 됐고, 그러면 3번이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기수와 미수 봅시다. 회사 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영업상 주요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했대.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배임한 거야, 안 한 거야? 자산을 왜 유출했대? 그지? 유출했으면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지? 유출하는 순간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발생했단 말이야.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는 뭐가 된다? 기수가 된다. 맞지? 거의 똑같은 걸 봐요. 니은 봅시다. 회사 직원이 영업 비밀들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적법하게 반출했네? 문제가 없어. 맞죠?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사 시에 영업 비밀 회사 시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게 그치? 퇴사 시에 영업 비밀 등을 회사 시에 반환할 폐기 의무가 있다. 퇴사 시에. 맞지? 그러면 얘는 언제 업무상 배임죄 기수가 되겠어? 퇴사 시에 이런 의무가 있는데 퇴사 시에 이런 걸 안 하면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을 하는 거니까 언제? 퇴사 시에 업무상 배임죄에 기수가 된다. 그치? 퇴사 시 이거 해야 되는데 퇴사 시 안 했으니까 업무상 배임죄 기수가 된다. 맞잖아. 됐죠? 됐고,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우리 강제추행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 강제추행은. 그죠? 강제추행은 기습추행이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반항을 억압해 놓고 하는 추행. 그래서 반항을 억압하고 억압해 놓고 하는 추행.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철에서, 그죠? 지하철에서 서 있는 여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졌어. 이건 뭐야? 기습추행.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남자가 여자한테, 그죠? 강제추행을 하기 위해서 너 움직이지 마. 너 움직이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폭행 협박으로 해놓고서 반항을 억압해 놓고 만질 수도 있지. 그지? 요거는 두 번째 형태의 추행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럼 봅시다.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 이상의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 행위를 하여 실행에 착수였으나 추행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는 강제추행 미수가 되고, 그죠? 만지려고 했는데 못 만졌어. 그러면 시작은 한 거죠. 만지려고. 그러면 강제추행 미수가 되고, 그죠? 이러한 범위는 이게 뭐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 이게 만지는 것 자체가 폭행이면서 이거 자체가 추행인 경우, 이게 뭐다? 기습추행. 기습추행도 똑같다. 그지? 만지려고 했는데 못 맞았으면 이것도 미수가 되는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 리을번 봅시다. 공무원이 뇌물로 받았는데
뭐를 뇌물로 받냐? 현금을 뇌물로 받는 게 아니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고 있대. 기회를. 그러면 여러분 봐봐. 지금 뇌물로 돈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거야. 기회 자체가 뇌물인 거야, 지금. 그러면 투기적 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동안은 뇌물을 계속 받고 있는 거야, 끝난 거야? 지금 기회 자체를 뭐를 받고 있는 거야? 뇌물로 받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기회를 계속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뭐를 받는 거야? 뇌물로 받는 거야. 그럼 언제 뇌물죄는 끝나겠어? 그 사업에 참여가 끝났을 때, 그죠? 행위가 사업에 참여하는 종료가 된 때 보아야 된다. 그지? 기수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이 뭐가 되지? 4번 다 똑같은 거 됐죠? 다 5 됐고,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6번도) 어렵지 않았죠? 6번 강도 예비 음모죄. 강도를 할 목적으로 준비하는 게 강도 예비죄. 강도할 목적으로 준비하는 게 강도 예비죄. 그럼 강도 예비 음모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미필적으로도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되지. 중강도할 목적으로는 강도 예비가 안 되는 거야. 그지? 강도랑 중강도는 완전히 틀린 거잖아. 강도는 빼앗는 범죄고 중강도는 절도범이 체포 문탈 목적으로 폭행하는 범죄니까. 그죠? 강도 예비가 되기 위해서는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지? 중강도할 목적으로는 안 된다. 됐고. 그 다음에 예비 음모 처벌 규정. 요거는 암기를 해야겠지. 그죠? 우리 두 문자 예비 음모 처벌 규정. 그런데 이게 정답으로 출제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건 좀 쉬웠어. 뭐가 정답을 취했어? 3번. 맞지? 3번 잠깐 봅시다.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 재산범죄로 취득했대. 절취한 차량, 남이 절취한 차량,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작물. 그죠? 작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의 이용을 강도함에 있어서 차량 운전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했대. 작물이란 거를 어떻게 알면서 운반했대. 무슨 죄? 작물 운반죄. 맞잖아. 알면서 운반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차량을 왜 운반해줬어? 뭐 하려고? 뭐 할 준비하고 있었어? 얘네는 지금 강도를 하기 위해서, 그지? 강도할 목적으로 차량을 운반하고 있어. 뭐 준비하고 있는 거야? 강도를 준비하고 있지. 그러면 뭐 작물 운반죄도 성립하고 모두 성립해? 강도 예비죄도 성립하는 거. 맞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지금 통화 위조의 착수. 통화 위조라는 것은 우리나라 화폐랑, 그지? 우리나라 동이랑 비슷한 거를 만들기 시작하면 통화 위조의 착수란 말이야. 그지? 통화 위조가 뭐야? 위조 지폐를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지폐랑 비슷한 걸 만들기 시작하면 통화 위조의 착수야. 그런데 얘가 만든 건 뭐 만들었대? 확대하여 현상한 인하지, 이거 만들었대. 이거는 지금 지폐랑 크기가 어때? 훨씬 큰 거지. 비슷한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란 말이야. 그럼 아직까지 비슷한 걸 만들지 못했으니까 통화 위조의 착수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에 불과하다? 예비에 불과하다. 맞죠? 됐고. 이렇게 풀었어? 풀 때? 풀었어? 확실해? 7번 봅시다. 1번. 이것도 쉬웠지. 그지?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해보면 실현하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 핵심. 그지? 공동가공의사, 범죄를 함께 하겠다는 의사는 꼭 말을 통해서 용래야. 우리 같이 원장님 죽이러 가자. 꼭 말을 통해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만들어지냐? 아니면 눈치껏, 그지?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냐? 묵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지?
용래가 지금 원장님을 죽이려고 가고 있어. 그래서 원장님한테 가서 칼을 찌르기 시작했어. 근데 딱 본 거야, 용래를. 그지? 와, 제 원장님 죽이겠구나. 나도 도와야겠다. 가서 용래한테 눈치채고 같이 찌르는 거야. 그럼 말은 없었지만 원장님을 같이 죽이겠다는 의사는 머릿속으로 연결이 된 거잖아. 됐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보조의 직무의 공무원이 결제를 받아, 상급자의 결제를 받아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만들었대. 그지? 맞죠? 지금 보조에 좋는 공무원이 누구를 이용한 거야? 상급자를 이용해서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어. 딱 형태가 뭐야? 상급자를 이용해서 문서를 만드는 간접정범 형태야. 그죠? 그러면 간접정범 형태인데 오늘 한 거잖아. 그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지적정범이든 간접정범이든 뭐가 있어야 돼? 작성 권한. 작성 권한 있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허위 공문서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여기까지 맞네. 그죠? 이러한 결제를 거치지 않고 끝났네. 결제를 거치지 않고 이거는 뭐야? 상급자를 이용하는 거야? 아니면 상급자의 사인을 내가 직접 하는 거야? 내가 직접 하니까 첫 번째 간접정범 형태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고 내가 상급자의 명의를 함부로 써버리니까 이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위조가 되는 거야. 위조가 뭐냐? 타인 명의의 문서를 함부로 작성한 게 위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거 보조공무원이 상급자의 이름을 함부로 써서 결제를 받지 않으니까 함부로 써서 문서를 만들어 보는 거니까 뭐? 위조가 된다. 위조. 그지? 공문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다. 그래서 결제를 받으면 간접정범 형태, 뭐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이 작성권한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보고, 그지? 결제를 받지 않으면 무조건 뭘로 가는 거야? 공문서 위조. 맞지? 됐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요것도 어렵지 않잖아. 그지? 공모 공동정범 되기 위해서는 공모관계, 여기 봅시다.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둑들, 맨날 하는 도둑들, 그죠? 도둑들이 그 영화 도둑들에서 전지현이랑 그 최민식이 아니지, 걔 누구지? 이정재랑, 그지? 김혜수랑 걔네들이 도둑죄, 절도죄 공모가 되기 위해서는 큰 그림에서, 그지? 절도를 같이 하겠다는 의사 연락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지? 걔들이 담당한 역할 분담에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거. 맞지? 똑같은 거. 됐죠? 그럼 배임 신책죄의 공동정범이 다른 공동정범에 의해서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의 방법을, 그지?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얘네는 뭐? 뇌물을 주자. 그지?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만 연락이 있으면은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맞죠? 됐고. 그 다음에 4번 이거 봅시다. 누설하는 이거 딱 나오면은 뭘 찾아야 되냐? 누설하는 사람 있고 당연히 누설 받는 자가 있겠다. 그지? 누설자, 누설 받는 자. 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한 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두 명이 필요한 범죄. 무슨 범죄? 필요적 공범. 맞지? 그럼 필요적 공범은 그죠?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고 예외적인 현상이야. 그죠? 예외적인 현상이 어디에 규정해 놨어? 각칙상 공범. 그지? 필요적 공범은 각칙상 공범. 맞죠? 그러면 필요적 공범의 내부 참가자 사이에서는 뭐가 적용될 수 없다? 사이에는 맞잖아. 사이에는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 총칙상의 공범이 적용 X. 왜? 얘네는 각칙상 공범이니까 각칙에게 세 개를 다 해냈단 말이야. 그럼 총칙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 그지? 공범 규정이 된다. 그러면 봐봐. 누설하는 자랑 누설 받는 자. 그럼 필요적 공범이고 내부 참가자잖아. 얘네 없으면 이거 범죄 안 성립 안 하잖아. 내부 참가자니까 얘가 얘한테 교사했다 하더라도 얘는 교사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됐고.
그래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맞지? 됐고, 그게 7번. 7번의 답이 그래서 2번이었죠. 그죠? 넘어갔어. 8번. 종범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이 실행에 착수 이전에 방조범 달 수 있을까 없을까? 그죠? 용래가 원장님 죽이고 싶대. 그지? 케이트 소총 빌려달래. 내가 빌려줬어. 그러면 내가 용래를 도와준 시점은 용래가 실행에 착수 전에 도와준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그 소총을 가지고 용래가 원장님을 죽이면 용래는 살인죄, 나는 살인을 도왔기 때문에 살인죄의 방조범. 맞지? 그래서 실행에 착수 이전에 장래 실행의 미피점을 예상하고 이용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여기도 나와야겠지. 여기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갔다면 방조범을 성립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정범이 실행에 착수 안 나갔다면 정범은 뭐에 불과해? 정범은 실행 안 나갔으니까. 실행이 안 나갔어. 예비. 그럼 예비에 불과한 경우 나는 방조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 행위를 전제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맞지? 어때? 우리 수업 시간 했던 것들 많이 나온 것 같아? 그지? 거의 다 나온 것 같지 않아? 다 나오지 않았어. 그지? 다 한 거잖아. 그지? 이거 봅시다. 요거는 최신 판례였죠. 최신 판례. 봐봐. 지금 공무원이 있어.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으면 제3자로부터 직접 받으면은 공여자로부터 뇌물을 주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받으면은 자기가 걸릴 염려가 크니까 공무원을 직접 받지 않고 제3자한테 주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지 않고 증여자로부터 제3자한테 뇌물을 주게 하는 범죄. 이 범죄가 무슨 범죄지? 제3자 뇌물 수수죄. 그지? 제3자 뇌물 수수죄. 그지? 제3자한테 뇌물을 주게 하는 범죄. 그죠? 제3자 뇌물 수수죄. 맞지?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봐봐. 제3자가 공무원이 뇌물을 제3자한테 주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얘가 알면서도 이 뇌물을 받았어. 알면서 이게 제3자 뇌물수수죄에 제공되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받는 행위는 얘가 그지? 제3자한테 뇌물을 주게 하는 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야? 돕는 거잖아. 알면서 쉽게 받아줬다는 것은 그지? 그럼 얘가 제3자 뇌물수수죄를 쉽게 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 돕는 거니까 그지? 얘가 제3자 뇌물수수죄는 제3자 뇌물죄의 뇌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받는 행위는 뭐가 되는 거야? 얘의 제3자 뇌물수수죄를 돕는 거, 방조행위가 될 수가 있다. 그죠? 됐죠? 그러면 그치?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의 범죄 행위를 알면서 방조했다. 알면서 이게 뭐야? 범죄를 도와주는 거잖아. 그지? 이때는 뭐가 된다? 제3자에게는 방조죄가 될 수가 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피교사가 교사의 교사행위 당시 이른 범행을 승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핵심 교사 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 가서 원장님 죽여 라고 교사했는데 지금 당장은 승낙하지 않았어. 근데 이틀 뒤에 생각해 보니까 원장님이 죽이는 걸 맞는 것 같아 라고 범행 결의를 만들어졌다면 그 범행 결의는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교사자 때문에 만들어지니까 교사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지? 교사범이라는 것은 범행 결의 없는 사람한테 범행 결의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은 중요한 게 아니야. 범행 결의를 만들어줬느냐 안 만들어줬냐 그게 중요한 거지. 맞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범행 결의를 만들어줬으면 교사범이 교사관계에서 끊기려면 뭐가 해야 돼? 범행 결의를 해소시켜야 된다. 거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4번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하에 신고한 경우 그죠? 봐봐. 갑이
자기무고. 나 깜빵 가고 싶어요. 나 범죄자 아닌데 범죄 저질러서 뻥치는 거야. 자기무고. 무고죄 된다 안 된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잖아. 자기무고는 무고죄 아니잖아. 이거 뭐 처벌하겠어. 처벌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 봅시다. 갑이 을한테 교사를 하는 거야. 을아 나 깜빵 가고 싶다. 나 범죄자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죄자라고 네가 내 대신 허위신고 좀 해줘. 허위신고 좀 해줘 라고 해서 을이 갑을 허위신고하는 거야. 그러면 을은 타인을 허위신고했으니까 얘는 무슨 죄? 무고죄. 됐고 갑은 이 무고를 교사했으니까 뭐? 무고죄의 교사범위 성립을 한다. 맞아? 됐지? 그런데 여기서 좀 논점은 뭐냐? 첫 번째, 자기 무고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야. 근데 타인을 교사해서 결국 이것도 뭐야? 자기를 무고케 하는 거잖아. 이때는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데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느냐? 교사만 성립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 됐지? 됐고. 됐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만 더. 봐봐. 요것도 할 수 있어. 갑이, 을이 얘를 무고했지. 지금 을이 갑을 무고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얘가 무고죄 피해자가 될 수가 있긴 한데, 봐봐. 그죠? 갑이 을한테 자기를 무고하라고 교사한 것은 우리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뭐가 될 수 있냐? 피해자의 승낙. 그치? 야, 나 무고해도 되니까 무고해. 피해자의 승낙의 의미로 인정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무고죄는 개인적 법익이야 국가적 법이야? 국가적 법이야. 피해자의 승낙이 허용되는 것은 개인이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만 승낙이 되는 거지, 국가 거는 국가적 법위는 국가 거, 사회적 법은 사회 거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이 원칙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 맞지? 그 논점 굳이 따진다면은, 그죠?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지금 얘가 사기를 치는데 하나의 선거 비용에 대해서 사기를 치는데 수개의 선거 비용 항목을 허위 기재했대. 됐지? 그러면 이게 수개의 사기죄일까 하나의 사기죄일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참고서 산다고 사기친 적 있어 없어? 많잖아. 그치? 많어. 맞는데 봐봐. 엄마한테 참고서, 야 엄마 나 참고서 살 테니까 돈 좀 줘. 그러니까 엄마가 뭐 살 거니? 목록 좀 내놓으래. 그래서 참고서 목록을 딱 주는 거 엄마한테. 그죠? 목록을 주면서 수학 참고서, 그다음에 과학 참고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뭐? 그다음에 물리? 과학이 있으니까 뭐 사회 참고서 이런 걸 산다고 하면서 수학에 대해서 원래 4만 원짜리인데 5만 원으로 뻥 튀기고, 그지? 4만 원짜리를, 그지? 과학짜리를 3만 원인데 약간 4만 원을 뻥 튀기고, 그지? 그다음에 사회짜리를 3만 원인데 똑같이 사회짜리를 뻥 튀겨서 총 얼마? 만 원, 2만 원, 3만 원, 그지? 3만 원을 뜯는 거야. 그래서 사기 쳤어. 엄마한테 사기 3개 친 거, 하나 친 거야? 하나 친 거잖아. 하나 친 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하나의 선거 비용에 수가의 선거 항목을 허위 기재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기죄는 하나. 그래서 뭐가 된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각성합니다. 맞지? 됐습니다. 근데 내 친구 중에는 이건 좀 똑똑해. 여러 개 산다고 쳐놓고서 조금씩만 띵 거잖아. 내 친구 중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진짜로 그게 영영한 사전이거든. 예전에 영영한 사전을 많이 썼단 말이야. 영영한 사전을 샀는데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는 게 롱맨 영영한 사전이야.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롱맨 영영한 사전인데 뒤에 보면은 인지세 이렇게 찍히잖아. 가격이 이렇게 있어. 2000 얼마짜리야? 2만 원짜리. 근데 이 미친놈은 정말 여기다가 어떻게 했겠어?
공을 하나 더 붙인 거야. 공을 하나. 자기가 그것도 프린터로 친 게 아니고 검정색 모나비 볼펜으로 공을 친 거야. 공을 쳐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준 거야. 엄마 이거 20만 원 주고 샀어. 나 20만 원 달라고. 근데 엄마는 이거 모르겠어. 그때 다 알겠지. 알면서도 다 속아 줬겠지. 근데 내가 나중에 군대 갔다 와 보니까 내가 그 사전에 빌렸었나 봐. 내 집에 있는 거야. 그래서 뒤에 찾아봤더니 기억나서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웃기더라고. 잘 살고 있나 모르겠어. 그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봅시다. 니은. 일단 불가벌적 사후행이 나왔네. 맞지? 그럼 불가벌적 사후행인지 아닌지는 뭐를 가지고 판단해? 추가적인 손해가 있느냐. 그죠? 봅시다. 회사에 대강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지? 회사에 대강해서 타인의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그럼 무슨 죄? 배임죄. 맞잖아. 임무 위배, 배임죄. 됐고. 펀드 운영사에 지급할 펀드 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해야 되는데, 선지급. 그지? 회사가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지급할 걸 미리 준비해서 회사한테 손해를 끼쳤대. 맞지? 회사한테 손해를 끼쳤대. 선지급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에 됐고, 그와 같이 선지급된 펀드 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보관하여 임의로 인출했대. 펀드 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했대. 그러면 봐봐. 이 돈은 봐봐. 이 대표이사가 그지? 출자를 했어. 그러면 이 돈은 여전히 대표이사일 거야? 아니면 다른 회사 거야? 출자한 회사 거야? 출자한 회사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런데 그 회사에 있는 돈을 어떻게 했대? 임의로 인출해버렸대. 그러면 횡령죄가 되는데 누구에 대한 횡령죄가 되는 거야? 이때는 다른 출자한 회사에 대해서 횡령죄가 되는 거니까 추가적인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뭐가 된다? 불가발적 사유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그죠? 9번의 니은 틀렸죠. 새로운 추가 손해가 있으니까 불가발적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요 배임은 누구? 자기 본인에 대한 회사에 대한 배임. 그 다음에 횡령은 뭐? 출자하는 회사에 대한 횡령. 맞잖아. 디귿 나왔네. 디귿. 불가발적 수반행위. 불가발적 수반행위는 어떻게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냐. 그지? 주된 범죄를 100번 했을 때 한 90번 정도는 나오느냐. 그지? 그런데 지금 뭐야? 업무방해 하나. 그 다음에 폭행. 업무방해랑 폭행. 업무방해죄의 행위는 우리 아까 했었네. 그지? 무사력계. 그지?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그지?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야. 그러면은 업무 방해를 하다 보면 이게 90% 이상 나오는 거지, 이거 나오는 것은 아닌 거니까 이거는 불가발적 수반행위가 아니다. 그죠? 됐고, 그 다음에 10번은 넘어가세요. 10번은 틀리라고 낸 거예요. 맞히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10번은 넘어가고. 그래서 좁은 문제긴 한데 이런 것들은 틀려도 상관이 없어. 틀려주는 게 인간적인 거야. 맞히면 좀 비인간적인 놈들 같아. 이런 거 맞히는 애들은 좀. 그러면 11번 봅시다. 우리 협박죄. 협박죄가 판례가 바뀌었어. 예전에는 무슨 범? 침해범. 그지? 협박을 해서 침해를 시켜야 돼. 즉 상대방한테 공포심을 일으켜야 기수가 된다고 해서 침해범이라고 했었어. 그런데 판례가 바뀌었어. 뭘로? 위헌범으로 바뀌었어. 그죠? 위헌범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협박 행위를 해서 상대방한테 꼭 공포심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고 뭐만 하면 돼? 공포심을 만들 위험성만 있어도 협박죄는 기수가 되는 거야. 맞잖아. 위헌범이 뭐야? 위헌범이 위험만 발생해도 기수. 침해범은 침해가 돼야 기수.
그지? 그럼 공포심을 일으켜야 기수. 공포심을 일으킬 위험만 있어도 기수. 맞지? 그럼 이거 봅시다.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 말한 경우, 그지? 이거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한 정도의 해악의 공제에 해당해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 협박죄는 기수가 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요거 하나 한 거네. 아까. 그지? 상해. 신체의 외모의 변화가 생겼다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리적 기능에 문제가 없을 때는, 그죠? 완전성 침해만 해당하니까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됐고. 3번. 분만의 시기. 사람의 시기는 언제냐? 사람의 시기는, 그죠? 진통설, 그죠? 그 다음에 일부 노출설, 그 다음에 전부 노출설, 그 다음에 재활절개가 가능했던 시기라고 검사가 주장해봤지만 우리 판례는 여전히 뭐가 사람의 시기다? 진통설, 그죠? 의학절개가, 그지? 제왕절개가 필요했던 시기, 여기 있지? 제왕수술이 가능하였던 시기, 요 시기는 의사마다 틀린 거야, 의사마다. 그지? 어떤 의사는, 제왕절개 이때부터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의사는, 아니야. 지금 아직 하면 안 돼. 한 이틀 더 있어야 돼. 라고 의사마다 판단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의사마다 이 판단이 다른 시기를 사람의 시기라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획일적으로 사람의 시기는 진통설이 된다.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이거 틀린 사람 있더라. 와, 진짜 그건 너무한 것 같아. 그지? 뭐 살인죄랑 사체 유기죄, 불가발적 사후행위냐? 뭐로 판단해? 추가적인 손해.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 사체 유기죄는 유족의 감정. 추가적인 손해 있는 거야, 있는 거. 그럼 불가발적 사후행위가 아니잖아. 맞지? 그 다음에 요거 명예간접. 사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고소랑 친한범죄, 친고죄. 맞지? 친고죄. 우리 두 문자 뭐라고 했지? 그치? 3호? 다시 뭐라고? 그렇지. 그죠?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죄랑 모욕죄는 친고죄. 맞지? 친모비사업. 그지? 친모비사업. 헷갈렸네, 여러분들 때문에. 사모비사업이라고 해서 친모비사업. 그지? 친모하고는 사업도 하지 말아라. 친모비사업. 됐고. 2번. 이거 봅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 의견 표현. 같은 걸까 틀린 걸까 딱 봐도 사실의 적시. 의견 표현은 다른 거야, 다른 거. 봐봐. 이 사실의 적시는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상태를 말해. 그래서 이 사실의 적시가 되기 위해서는 입증이 가능해야 돼. 입증 가능. 그래서 팩트가 될 수가 있고, 그지? 진실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진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나오는 거고, 거짓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나오는 거란 말이야. 맞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 봅시다. 갑이란 사람은 참 그 새끼는 나쁜 새끼야라고 대중한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 갑 사람은 나쁜 새끼다, 이거 입증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을의 뭐가? 생각, 의견 표현밖에 안 되는 거야. 맞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을은, 갑이란 사람은 밤마다 마약을 하는 마약범이다. 이건 어때? 입증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잖아. 정말 밤마다 마약을 했으면 이거는 진실이 되는 거고, 그지? 만약에 그 마약을 안 하면 거짓이 되고. 그러면 요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야? 명예훼손이 되는 거야. 요렇게 해야, 요렇게 입증이 가능한, 그지? 그래서 이게 만약 진실이라면 진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허위라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허위사실 적시에서 사용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여 반하여 공소를 제기했다.
의사에 반하여 반의사, 그지?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 두 문자 과외 폭력 출명. 그래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 다음에 일반 명예훼손죄 다 뭐 반의사 불벌죄.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뭐 중에 뭐 사자 명예훼손죄는 뭐 친고죄, 친고죄, 그지? 요거 봅시다. 지금 사실의 적시는 원칙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되지.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나 또는 현재의 사실이어야 돼. 이거는 입증이 가능해. 과거나 현재 사실은. 그런데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 장래의 적실, 장래일 같은 경우는 입증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가 없어. 그럼 봅시다. 봐봐. 갑이 을은 10년 뒤에 연쇄살인마가 될 것이다. 이거 입증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이건 장래의 사실이잖아. 이런 거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어. 그지? 그런데 갑이 허위로 을은 지금까지 연명을 죽인 연쇄살인마다. 이건 뭐야? 지금까지 과거나 현재 사실 말한 거지. 입증이 가능하잖아.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허위 사실의 적시가 될 수가 있는 거 맞잖아. 그지? 그런데 봐봐. 원칙은 장래의 일에 대해서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 없어. 근데 예외적으로 장래의 일이긴 한데 그게 뭐를 기초로 했다면은 현재 사실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현재 사실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 사실의 적시가 될 수가 있다. 됐죠? 그러면 우리 판례를 보면 내일부로 검찰청의 구속영장이 떨어진다.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뭐가 신청이 됐으니까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으니까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내일부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는 것은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의 적시가 기초가 돼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뭐가 된다? 명예훼손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맞지? 그렇지. 됐습니다. 요거 13번의 기업 파업. 이거 또 지겹네. 그죠? 여러분들 파업은 근로제공의 거부. 그지? 그 파업이라는 것은 회사가 운영하다가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 않는 거,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건 파업이야. 그지? 그래서 파업은 예전 판례면은 파업이 항상 뭐에 해당한다? 사용자한테 파업을 하면 사용자는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사용자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거야. 무조건 파업이면 위력이다. 예전 판례는. 맞지? 그런데 지금 판례는 파업이 바뀌었어. 파업이 통상적으로 하는 거야. 여기서 긴급히 갑자기 하는 거야. 파업을 갑자기 한마디 이런 방구도 없이 사용자한테 한마디도 없이 갑자기 오늘까지 잘 나오다가 다음날 안 나와. 그럼 사용자는 대처를 할 수 없어. 그지? 사용자는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히 하는 파업은 사용자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니까 뭐에 해당하는 거야? 위력에 해당하는 거야. 맞지? 그지? 그런데 파업을 통상적으로 하는 거야. 통상적. 야, 한 달 뒤에 월급 올려줘. 안 올려줘? 파업할 거야.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3주 뒤에 올려줘. 파업한다. 2주 뒤에 올려줘. 파업한다. 일주일 뒤에 올려줘. 파업한다. 내일 올려줘. 안 올려줘. 파업한다 하다 파업을 했어. 그지? 통상적으로 했어. 그지? 그러면 사용자는 대비했을까 안 했을까? 대비했어. 분명. 그지? 그때는 사용자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아니다? 위력이 아니다. 맞죠? 그러면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을 볼 것은 아니고 전후사정을 비추어 사용자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게 뭐야? 전격적으로 긴급히, 그지? 긴급히 이루어져 사용자의 우매심을 정당히 처리한 경우 사용자의 제품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로소
노무 제공의 거부가 즉 파업이 뭐가 된다? 위력에 해당하여. 그죠?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됐죠? 됐고. 그 다음에 니은 업무 방해죄에서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 방해에도 업무 방해는 뭐야?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 업무 방해. 그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직무 집행 자체가 방해되는 것도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 거고. 그죠?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야. 그럼 다 이거 뭐가 된다? 업무 방해가 될 수가 있다. 맞죠? 그러면 13번에 몇 번, 이거 몇 번이지? 13번에 맞는 거 고르는 거지? 그럼 13번에 답은 1번이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잠깐 봅시다. 3번. 업무방해죄 위력이란, 그지? 위력이란 것은 위세와 권력을 하는 거예요. 위세와 권력. 그래서 지금 봐봐. 사장이야, 사장. 그지? 유명한 대기업의 사장인데 지금 비서가 왔어. 신입 비서가 왔어. 신입 비서가 왔고 회식을 하는 거야. 비서야 한 잔 따라. 사장님 저런 거 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따를게. 안 따라? 차,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사장이야 임마. 너 잘리고 싶어? 따로 라고 했어. 이건 뭐를 이용하는 거야? 자기의 권세나 위세를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위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유형적인 세력만을 의미한다? 어떤 형태가 있는 것만을 말한다? 형태가 없는 권세, 위세도 포함한다. 위세도 포함한다. 맞지?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지? 됐고. 그 다음에 봅시다. 특정 회사 게임 사이트에서 여기 뭐냐? 여기 봅시다. 일단 위계의 업무방해죄 맞지? 위계의 업무방해죄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위계가 있고 위계를 했는데 충분한 심사를 했어. 충분한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계란 것을 몰라가지고 잘못된 업무가 됐어. 잘못된 업무. 그러면 이 업무는 누구 때문이야? 위계 친 사람 때문이지. 그럼 이거는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위계를 했는데 불충분한 심사를 한 거야. 심사관이 불충분한 심사를 해서 잘못된 업무를 한 거야. 그럼 이 업무는 누구 때문이야? 심사관이 지가 충분한 심사를 했으면 걸러내서 똑바로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심사관 지가 잘못한 거잖아. 그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 맞지? 그러면 통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적발해내기 어려운 프로그램. 오우씨, 뭐야 이게? 통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 뭐다? 충분한 심사를 하더라도 걸러내기가 어렵다. 그럼 결국 뭐가 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구성한다. 맞아? 됐지?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이거 오늘 한 거네. 그치? 오늘 뭐야? 이거 봅시다. 갑이 절도했어. 그지? 경찰관에게 발각돼서 그 발각된 절도범이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했어. 그럼 폭행하는 순간 뭐? 중강도죄. 그지? 중강도가 뭐야? 절도가 체포할 면덕으로 폭행하는 협박하는 거예요. 중강도죄. 그 다음에 경찰관을 폭행하는 순간, 그지? 경찰관이 체포하려는 것을 폭행으로 방해했으니까 뭐? 공직방. 그지? 그러면 중강도랑 공직방은 하나의 행위로서, 그지? 한 거기 때문에 뭐? 상상적 경합. 됐지? 젖불을 체토할 목적으로 중강도죄가 폭행할 때는 중강도죄와, 그죠? 공모전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이 있으나, 그지? 강도 봅시다. 갑이 안 보이나? 강도를 했어. 강도하면은 강도죄가 성립을 하겠죠. 강도죄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강도가 경찰관에게 발각되니까 강도가 그 경찰관한테 폭행을 했다면, 그죠? 이 폭행하는 순간 중강도죄는 안 돼. 얘는 강도가 한 거니까. 중강도는 절도가 해야 되니까. 그지? 중강도는 안 되고 강도가 적법한 체포를 방해했으니까 뭐? 공무집행 방해죄만 성립. 그런데 강도죄랑 공무집행 방해죄는 행위 자체가 틀린 거니까 뭐가 된다? 실체적 경합. 맞지? 그러면 실체적 경합. 강도랑 공집방. 됐고. 2번. 타인과 공동소유. 우리 공동소유 뭐라고 생각하면 돼? 타인 소유. 그지? 그럼 타인 소유니까 절도죄의 개체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지 않는다. X. 됐고. 그 다음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야간에 주거에 침입을 하고 절도도 뭐? 야간에 해야 돼. 맞지? 그럼 주간에 주거에 침입. 야간 주거 침입 돼? 안 돼. 맞고. 됐고. 그 다음에 4번. 요거 봅시다. 4번. 우리 절치와 사치의 구별, 절도와 사기의 구별, 사기야. 그래서 봅시다. 갑이 을한테 기망을 하는 거야. 기망을 해서 재물을 취득을 하는 거야. 취득을 하는데 여러분들 무조건 기망이 있다 해서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게 아니야.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처분행위 피해자가 자기 손으로 넘겨줘야 돼. 맞아. 사기란 것은 기망을 쳐서 피해자로부터 받아내는 범죄야. 피해자를 착오에 만들어서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서 자기 재물을 자기 손으로 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피해자의 처분행위란 말이야. 처분행위. 그래서 너 가져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야 돼. 너 가져.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고? 사기죄가 되는 거고. 그죠? 처분행위가 없어. 기망을 했는데 속이긴 했는데 처분행위 없이 가져갔다. 그럼 뭐가 되냐? 절도가 되는 거. 절도. 맞지? 그럼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부터. 지금 짝퉁 판매자가 롤렉스 시계를 파는 거야. 롤렉스 시계를 짝퉁 판매인데 짝퉁인데 진퉁이라고 뻥을 치는 거야. 뻥을 쳐서 야, 이 롤렉스 시계 1,000만 원짜리인데 800만 원에 살래? 그러니까 얘는 진퉁인 줄 알고 얼마나 주냐 얘한테? 800만 원을 주는 거야. 그지? 그럼 800만 원 줬어. 그러면 이거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만 원. 100만 원을 줬어. 그러면 이 100만 원에 대해서 얘는 사기를 친 거 맞지? 그지? 그럼 을은 자기 손으로 준 거야? 아니면은 얘 의사 상관없이 얘가 가져간 거야? 을은 자기 의사 하에 준 거잖아. 자기는 진퉁을 사고 진퉁을 사고 그에 대한 현금 100만 원을 준다고 생각해서 준 거니까 이건 재산 처분행위가 있어 없어? 있지.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사기. 맞잖아. 그지? 그럼 이건 어떨까? 가짜 고객이 그러는 거야. 금은방 주인한테 주인 아저씨 이거 순금 목걸이 맞아요? 맞아. 그래요? 그럼 저 이거 좀 확인 좀 해볼까요? 그래 확인해봐. 확인해보라고 준 거야. 확인해보 주니까 얘가 갖고 튀었어. 그러면 이거는 순금 금은방 주인은 이걸 준다는 의미로 준 거야? 아니면은 잠깐 확인해보라는 거야? 확인만 해보는 거지 준다는 의미는 없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절도가 된다. 그죠? 그지? 절도. 그지? 절도죄로 하는 것은 절도하다. 맞죠? 그 다음에 15번. 사기 도박에서 일단 사기 도박 첫 번째 논점. 사기죄, 도박죄 뭐만 성립한다? 아니면 두 개 다 성립한다? 사기 도박. 사기만, 도박은 안 된다. 도기만. 왜? 도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우연성. 도박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우연성에 의해서 승패를 겨뤄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상대방도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야 돼. 단 2%지만. 하지만 사기 도박은 100점 100패. 그지? 타짜한테는 절대 못 이겨. 그지? 100점 100패이기 때문에 사기 도박은 뭐만? 사기죄만. 맞지? 그러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언제 여러분들? 남을 속이기 시작할 때. 그럼 봅시다. 그러면 상대방의 도박에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그치?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 맞네. 보아야 하고 그 후에 사기 도박을 숨기기 위해서 정상적인 도박을 했대. 이거 왜 한 거야?
이거는 밑밥 깔아놓고선 한 번에 틀려고, 그지? 일반적인 정상 도박을 해봐야 얘네가 사기 도박을 의심을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크게 쫓아온단 말이야. 밑밥 까는 거지. 이거 사기 수단으로 이루어진 거지. 그러면 뭐야? 사기의 실행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X. 사기 실행에 포함된다. 맞죠? 이거 2번 찌는 사람 없겠지? 봐봐.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맞지? 착오에 빠뜨리고, 맞지?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그러면 착오는 왜 빠져야 돼? 착오는 왜? 기망 때문에 빠져야 되고, 처분행위는 왜 해야 돼? 착오 때문에 처분행위해야 되는지. 그 똑같은 말이 뭐야? 기망과 착오, 재산적 처분행 사이는 인과관계를 필요로 한다. 이게 똑같은 말을 지금 지문 자체에서 모순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이건 문제 준 거지. 아 하고 먹으라고. 그지? 근데 뱉어낸 애들 있어. 그지? 그러면 안 돼. 아 하고 주는데. 그지?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그죠? 너무 대충 읽는 경우가 있어. 그냥 조금씩만 집중해서 읽어보면은 문제 쉬울 때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봅시다. 수취인이 은행에 대해서 예금 반환을 청구. 우리 사기죄에서 내 계좌에서 돈 빼는 거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지? 사기라는 것은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맞지? 그러면 어찌 됐든 지금 용래가 나한테 계좌이체를 하면 안 돼. 근데 잘못해서 계좌이체를 했단 말이야. 그럼 내 계좌에 지금 돈이 들어와 있잖아. 그럼 나는 누르라라 기분이 좋아서 은행에 가서 내 통장에 돈 들어있으니까 돈 내놓으십시오 라고 했어. 은행에 대해 사기친 적 있어? 속인 적 있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통장의 계좌에서 돈 빼는 것은 사기죄가 안 돼. 뭐는 될 수 있느냐? 횡령은 나중에 보지만 횡령은 될 수가 있지만 사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수취인이, 그지? 예금 계좌 명의인이 은행에 대해서 예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가 될 수가 없다. 맞아. 됐죠? 됐고, 그 다음에 4번. 이거 봅시다. 일단 우리 이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봐봐. 갑이 을한테 1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어. 1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채권이라는 것은 얘가 얘한테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야. 권리가. 맞지? 그러면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 얘가 100만 원의 현금이 있어. 현금이 있으니까 얘는 100만 원 내놔. 안 주는 거. 안 주니까 얘가 사기를 통해서 일단 첫 번째 기망을 통해서 받아냈어. 그러면 이거는 사기죄가 될까 안 될까? 자기가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 권리 실현을 위해서 범죄라는 사기 수단을 써서 받아냈대. 사기죄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야. 그죠? 얘가 돈을 받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정상적인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면 되지 범죄를 통해서 받아내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잠깐 우리 불법 영득의사 요거랑 관련된 거 잠깐만 봅시다. 갑은 뭐를 하고 있어? 사기를 지고 있지.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범죄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려고 해야 돼. 그게 뭐야? 불법 영득의사야. 그지? 근데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약설이 나눠. 영득설, 그 다음에 취득의 영득설. 그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영득의 불법설. 그지? 그래서 수단이 불법설. 그래서 두 개, 수단의 불법, 영득의 불법. 두 가지 학설이 나눈단 말이야. 그죠? 영득의 불법성은 영득 자체가 불법해야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이 된다는 거야. 맞아? 그러면 영득의 불법설에 따르면 어때? 영득의 불법설에 따르면
영득 자체는 어때? 자기 권리가 있었으니까 이거 받은 거니까 불법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사기죄가 안 되는 거야. 영득이 불법설. 근데 우리는 수단의 불법설이야. 수단의 불법설. 수단의. 수단 자체가 불법하면 영득 자체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맞아? 그러면 얘는 자기 권리를 받기 위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수단은 어때? 그지? 나쁜 수단. 사기라는 범죄 수단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 인정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수단의 불법설이야. 수단의 불법설. 맞지? 그럼 아무튼 얘는 돈 받을 권리가 있으면 기망에서 빠졌으면 뭐가 된다? 사기죄. 응용. 돈 받을 권리가 있어. 안 줘. 때려서 뺏었어. 그럼 강도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지? 소송을 통해서 받으면 되고 뺏으면 안 되고. 맞지?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돈 받을 권리가 있다도 기망을 통해서 100만 원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하고 이때 피해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0만 원. 맞지? 100만 원 받아냈으니까. 됐지? 그럼 똑같아. 지금 2번을 하고 있어. 2번을 하고 있어. 이것은 정상적인 2번이야. 정상적인 2번이고 이건 가장 2번이야. 나이롱이야. 나이롱.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는 것은 당연히 사기죄가 되는 거고. 맞지?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피해액이 되는 거고 보험금 청구 사유가 되고. 그러면 요거 정상적인 2번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받아내면 상관이 없지만 이걸 사기에 통해서 받아내면 이것도 뭐가? 사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기죄의 피해액은 전체가 되는 거지. 맞아? 맞잖아. 그지?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가 된다. 됐습니다. 16번. 우리 얼마나 됐지? 몇 시부터 했지 이거? 한 5시부터 했지? 거의 끝났네. 봅시다.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는 것은 점유랑 똑같은 거지. 보관이라는 것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만이 보관자가 되는 거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보관자라고 볼 수가 없어. 봐봐. 지금 우리 집이 있는데 옆집에 용례가 있었어. 그 옆집 용례 빤스가 우리 집에 넘어왔어. 그지? 그러면 우리 집 안에 들어왔지만 내가 그걸 지배하고 있어?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이때는 횡령죄가 될 수가 없어. 내가 지배를 하고 있어야 돼. 맞지? 지배력이 있어야 된다. 맞지? 그러면 2번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소유권 등 본권을 범하고 법익 침해에 있으면 침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위헌범입니다. 맞습니다. 횡령죄는 위헌범. 됐고 3번 소유권 취득에 등록에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처분. 이게 뭐야? 사실상 처분했다는 것이 법률상 뭐가 있으니까 처분할 수 있어. 지배력이 있으니까 처분한 거잖아. 그럼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아무리 뭐가 하더라도 등록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처분했다는 것은 지배력이 있다는 거니까 뭐가 된다? 횡령죄가 된다. 됐죠? 요거 봅시다. 지금 명의신탁 보관 중인 자가 얘가 어떤 짓을 하느냐. 얘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대.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 재물을 보관하다가 그 보관하는 재물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뭐가? 횡령죄가 하나 성립을 했어. 됐죠? 그 다음에 얘가 또 뭐를 했대?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했대. 추가적인 손해가 있을까 없을까? 한번 봅시다. 을이 갑거를 보관 중이 있는데 보관 중이었다가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저당권이랑 권리만 있는 거야. 권리만. 그러면 봐봐. 얘가 보관 중에 병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 건물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누구 거야? 아직까지는 얘가 소유자 원래 아직까지는 누구 거? 갑건데 원래는 깨끗한 건물이었는데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좀 가격이 다운됐겠지. 그지? 그래도 여전히 그건 누구 거? 갑거.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을 시켜준 것은 얘한테 손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일단 무슨 죄? 횡령죄가 되는 거 맞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대? 이거를 무한테 뭐를 해버렸대? 매도를 해버렸대. 매도를. 그러면
지금 얘는 이 횡령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로서는 조금 피해는 보긴 했지만 아직은 여전히 갖고 있다가 팔아버렸대. 그럼 얘는 아예 뭐가 날라갔어? 소유권이 날라가 버렸으니까 이 매도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손해가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불가발적 사후행위가 될 수가 없다. 선행행위는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 17번 이미지 파일은 이미지 파일은 컴퓨터를 끄면 바로 어떻게 꺼지잖아. 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계속성, 가속성, 증명성. 계속성이 있어야 돼. 계속성.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그지? 종이에 쓰여진 글처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계속적으로 그게 남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미지 파일은 컴퓨터 끄면 저는 꺼지면 바로 꺼져버리잖아. 그지? 계속성이 없으니까 뭐가 아니다? 문서에 해당하지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복사 문서의 사본도 문서죄에서는 뭐? 문서에 해당해. 그런데 이걸 비교할 게 뭐? 유가증권에서의 사본은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봤어요. 유가증권이. 그지? 그래서 유가증권과 비교를 해서 됐고 그 다음에 디귿 문서죄의 끝났네. 요건을 구비한 이상 요건을 구비했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문서 위조죄 성립할 수가 있는 거잖아. 있는 거 맞잖아. 그래서 그 중간에 한번 봅시다. 명의인이 실제하거나 허문이거나 또는 문서에서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 뭐 문서 요건을 구비했대잖아. 그지? 그래서 허무인 명의든 그지? 실제 않은 사람 명의든 문서라는 것은 그지? 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게 허문이거든 아니면 실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문서를 만들었을 때 그 문서가 어느 정도까지만 만들면 돼? 이게 진짜인 것처럼만 문서를 만들면은 그게 허무인 명이든 그 다음에 뭐 허무인 명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문서 위조죄는 될 수가 있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 문서로 보기 어렵다. 똑같네. 1번이랑 뭐 문제 이렇게 냈어. 그지? 됐고 미연 신규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후 중요해. 위조했대. 이거 무슨 죄? 사문서 위조죄. 맞잖아. 그 다음에 이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 파일 또 나왔어. 문서도 아니다. 문서는 아니다. 문서는 아니고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안에서 보게 한 행위는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느냐? 위조 사문서 행사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위조된 문서의 내용을 상대방한테 알리는 거. 내용을 알리는 거 맞지? 내용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행사의 방법은 문서 자체를 줘도 되고 문서 내용을 스캔 떠서 줘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지? 팩시밀로에 의한 문서 그 행사죄 인정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는 위조 한번 했고 이거를 어떻게 한 거야? 이 첫 번째 위조한 거를 스캔의 방법으로 상대방한테 알린 거니까 뭐가 된다? 행사죄가 된다. 됐지? 이것도 많이 한 거지 우리. 그 다음에 18번 뇌물죄에서 뇌물이란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 이게 뇌물이야. 직무에 관하여 돈을 받으면 뇌물이야. 뇌물. 그게 개개의 직무행위야 대가관계 있을 필요는 없어.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은 직무가 얼마나 넓어. 포괄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국회의원한테 돈을 줄 때 국회의원님 이거 뭐와 관련해서 쓰세요라고 꼭 줘야 뇌물이 되는 건 아니야. 그지? 그래서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 필요는 없다. 됐고 뇌물죄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아니야. 특별한 청탁이 있을 필요가 없어. 뇌물은 뭐니까 직무에 관해서 수수된 것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봐봐. 지금 피고인이야. 용래가. 그지? 지금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그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사형이 나올 것 같아. 내가 판사야. 그럼 어느 날 딱 용래가 우리 집에 와갖고 아무런 말도 안 하고 10억을 주고 갔어. 내가 그거를 꿀꺽 했어. 특별한 청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이거 뇌물이 아니야. 뇌물이잖아. 뇌물. 딱 봐도 그지?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됐고.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이 이익은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이익과 틀려. 그때 이익은 뭐라고 썼냐? 배임수재죄는 재산에 관한 범죄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이라고 써 있단 말이야. 하지만 뇌물죄는 국가적 법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이라고 안 써 있고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이익이라고만 써 있어. 이익. 그러면 이때 이익은 재산상 이익도 포함되고 비재산상 이익도 피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여성의 성접대, 성 자체, 그것도 뇌물죄에서 말하는 뭐가 될 수 있다? 이익에 해당할 수가 있다. 그지? 됐고. 그 다음에 4번. 여러분들 뇌물죄를 왜 규정했을까? 여러분들 공무원이 돈 받고 직무집행을 하면은 제대로 된 공무집행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면 공무원은 돈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적법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해서. 맞지? 그럼 여기 봅시다. 지금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을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는 대문은 뇌물의 판단 요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지? 뇌물 지금 직무집행을 했는데 공정성이 의심이 돼. 돈을 받고 지금 용래가 돈을 받고 공무집행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공무집행 이상하게 한 것 같아. 그러면 딱 느낌이 제가 받은 돈이 뭐라고 생각해? 뇌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잖아. 그지? 그럼 뇌물을 판단할 때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의심이 드는 경우도 뇌물의 판단 요건이 될 수가 있다. 됐어. 19번. 공무를 방해, 업무 방해죄. 공무랑 업무는 같다 틀리다. 공무는 공무원의 임무, 그지? 업무는 일반인의 업무. 틀리다. 그러면 업무 방해죄는 업무를 방해해야 되고 공무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해야 되니까. 됐죠? 그 다음에 니은.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 규정에 위반 행위를 한 것. 이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느냐? 위계는 뭐야? 속이는 거. 여러분들이 그지? 고등학교 때 학생 주임 선생님을 피해서 담배를 폈어. 그것만으로 학생 선생님을 속인 거야? 아니야. 속이는 것은 어떤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 단속 규율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속이는 행위가 아니잖아. 그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됐고. 그 다음에 똑같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그런데 봅시다. 충실한 수사. 오우, 그지? 아까 한 거랑 똑같네. 그지? 충실한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럼 누구 잘못이다 이거는? 위계 신새끼가 잘못한 거다. 맞지? 됐고. 마지막 드디어 20번.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신고한 이상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했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허위 사실, 사실적인 측면에서 허위를 말해야 돼. 사실적인 측면에서, 그지? 사실적, 얘가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이 사실적인 측면에서 허위를 말해야 되는 거야.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만으로는 허위 사실 신고될 수가 없어. 봐봐. 지금 이 남자가 이 여자를 폭행 협박으로 강간하고 있는 거야. 강간하고 있어. 근데 난 딱 멀리서 봤는데 폭행 협박만 있고 강간까지 어떤 그 성교 행위까지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때리는 거 봤다. 때린 거 봤습니다. 때린 거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이제 그 허위사실 신고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강간이 아니고 강제추행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이건 무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률적 평가를 잘못 평가하는 것. 이거는 판사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지? 이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안 된다. 됐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는 허위 사실 신고에 해당하지가
않는다. 무고죄에서 허위 사실이잖아. 사실. 허위 사실. 그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게 허위 사실이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위증죄는 뭐라고 했어? 허위 진술. 진술. 말하는 거지. 말하는 거. 이때 허위 진술은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과 반대로 말하는 게 허위 진술. 말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허위 사실이 하게 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걸 말해야 허위 사실의 신고가 된단 말이야. 맞아? 됐지? 됐고, 그러면 여기 봐봐. 상식적으로 무고죄가 되기 위해서는 무고죄는 뭐야? 범죄 아닌 새끼를 범죄자로 처벌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 신고하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봅시다. 신봉선이 얘를 폭행을 했어. 갑을 폭행했다고 가정합시다. 그지? 그런데 을은 뭐라고 인식을 했냐? 인식은 신봉선을 착오를 한 거야. 누구라 착오를 했냐? 아이유. 그지? 아이유라 착오를 하고, 신고는 뭐라고 신고를 했냐? 아이유라 착오를 했는데 불구하고 아이유가 신봉선을 지금 무고하기 위해서 신봉선이 폭행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자기 산실은 아이유가 폭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봉선이 말했다고 했으니까 자기 생각과는 어떻게 다른 거를 말한 거지. 그런데 실질은 누가 범죄자야? 신봉선 범죄자고, 신봉선 범죄했다고 폭행 말했으니까, 신고했으니까 이거는 무고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무고가 되기 위해서는 뭐에 반해야 돼? 자기 신고 사실과 이 객관적 사실이 틀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무고가 될 거 아니야. 그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 봐봐. 여기 답을 줬네. 여기에. 그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 맞죠? 허위 사실이 뭐? 객관적 사실에 반해야 된다잖아. 그지? 이 답을 줬네. 그지? 허위 사실이라는 요건은 신고 사실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 소극적 증명. 여러분들 소극적 증명은 증명이 된 거야? 모르겠다는 거야? 모르겠다는 거. 그지? 지금 무고죄가 되기 위해서는 무고한 사람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입증이 돼야 된단 말이야. 내가 허위 사실 신고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나 무고죄 처벌할 수가 있단 말이야. 맞잖아. 그런데 봐봐. 야, 용래야. 원장님 졸라 못생기지 않았냐? 그지? 아주 얼굴이 너무 그냥 너무 아프다. 그지? 너무 못생겼다. 라고 말했어. 이때 용래가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 원장님 존나 못생긴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은 뭐가 입증이 된 거야? 원장님이 못생긴 게 우리들 사이에서는 입증이 된 거야, 된 거. 근데 용래가 그런가? 소극적으로만 말하는 거야. 난 잘 모르겠는데? 원장님, 잘 모르겠어. 소극적으로만 말하는 거는 원장님이 못생긴 게 입증이 된 거야? 아직 모르겠다는 거야. 모르겠다는 거란 말이야. 됐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